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5년간 암흑 같은 일을 겪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3년의 식물 인간 상태에서 깨어나 2년 동안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아 지금은 휠체어 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는데요.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재활 치료에 노력한 이유는 현재 중학생이 된 제 딸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힘겨웠던 삶을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5년 전에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었고 그 사람들의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저처럼 피해받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찾아올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정신없이 저녁을 준비하다가 남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되었네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나한테 말을 해야 상황을 알 거 아니야. 나 그냥 회사 때려치웠어. 솔직히 너무 힘드네. 11년 동안 버티고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 내가 당신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을 안 했었는데 얼마 전에 나보다 늦게 들어왔던 직원 후배가 이번에 과장을 달게 됐더라고. 그런데 나는 직급을 올려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겠어. 11년간 뼈 빠지게 일해왔는데 고작 5년밖에 일하지 않은 그놈이 먼저 과장을 달아버리니 기분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사장님과 오늘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회사에 불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과장을 달아주지 않은 거래.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나는 당연히 타당하게 원하는 걸 얘기한 것뿐인데 회사를 조용히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과장을 달아주지 않았던 거래. 그동안 내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직서 제출하고 나온 거야. 뭐라고? 그렇다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어떡해?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빚 때문에 쪼들려서 맨날 마이너스라 손만 빨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떡해? 당신이 힘들면 당연히 일을 그만둘 순 있지만 일단 회사를 나오기 전에 먼저 계획을 했어야지. 이러다가 우리 정말 길바닥에 나 혼자 버린다고. 누가 그걸 몰라? 내가 당신이랑 수진이 놔두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나왔을까봐. 일단 기다려봐.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일을 그만뒀어요. 분명 홧김에 그만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쌓였던 불만들이 결국 터지게 된 거였죠. 그래도 11년간 꾸준하게 다녔던 회사라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아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대출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다음 계획을 급하게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있다던 남편은 퇴사한 날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답답했지만 일단 남편을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지나가고 세 달이 넘어갈 때까지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 저를 점점 한계에 도달하게 만들었고 비어가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다가 결국 제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당신 회사에서 나올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랑 수진이 굶기지 않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맨날 잠만 자고 밥만 축내고 있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퇴사했던 거 아니야? 당신은 나를 못 믿는 거야? 기다려보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그냥 잠만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싶다고. 두 번의 실수는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내가 아무 회사에 취직해서 얼마 못 다니고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남편의 알 수 없는 생각들이 저를 미쳐버리게 만들었어요. 저도 이렇게는 더 이상 살기 힘들 것 같아 남편이 기다리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수진이를 낳고 몇 년 뒤 자궁에 문제가 생겨 검사를 받아보니 암세포가 발병이 돼서 항암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었지만 몸에 남아있는 후유증 때문에 일을 못하고 쉬고 있었지만 이러다 길에 나앉을 것 같아 일자리를 알아보려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되려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당장 돈이 급한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결국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게 되었고 부부싸움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는 남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된다며 말해도 모른다고 저를 무시하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결국 남편은 함께 지내는 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며 저와 딸을 남겨두고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남편을 믿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고 한마디 물어본 게 집을 뛰쳐나갈 정도로 제가 잘못을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졌고 예상한 대로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가야만 했죠. 시모는 딸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며 친정에 놓고 오라고 하길래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 딸까지 친정에 놓고 오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저희 집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저에게 닥달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제 딸 수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는 집안의 가장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무조건 내 아들을 믿고 따라야지. 그걸 못 기다려? 그 기간이 몇 달이건 몇 년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집안의 가장이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집안이 사는 건데 꼭 그렇게 비꼬아야 되겠어? 그럼 천년만년 기다리다가 길거리에 주저앉으라는 말씀이세요? 누구보다 제가 저희 집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마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어머님도 저희 집안 사정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숨 좀 쉬고 싶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잖아요. 대출은 많고 이자는 쌓여만 가고 생활비 하나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 손 벌리며 이 사람이 하루빨리 돈을 벌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천하태평하게 잠만 자고 밥만 축내고 있는데 그걸 제가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군말 안 하고 있을 테니까 어머님께서 도와주세요. 갑자기 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건데요? 대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어머님 아들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갔으니까 책임지셔야죠. 제 말이 틀렸어요? 그만하지 못해?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야? 당신이 재촉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지. 저는 시모와 남편을 상대로 싸워야만 했어요. 그때 제 딸을 친정에 놓고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할 정도로 고조되었고 남편과 시모의 욕설까지 들어가며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결국 저도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이 들어 이혼하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한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남편과 시모는 집 밖으로 나가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더 이상 오래 있어봤자 해결될 것도 없을 것 같아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잡으려는데 시댁이 워낙 외진 시골이라 큰 길까지 걸어 나와야만 했어요. 또 하필 그날따라 택시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어두운 길을 걸어가던 도중 등 뒤에서 불빛이 밝혀지길래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엄청난 충돌과 함께 몸이 하늘로 떠오르게 되었고 눈앞의 시야는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귓가에 말소리가 조금씩 들려왔는데 엄마의 목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제 딸이 살 수는 있는 거예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따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수술도 완벽하게 끝이 났고 신경 검사 결과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수술 결과가 좋다는 건 언제든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금처럼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야 하루빨리 회복을 할 겁니다. 따님의 귀가 열리면 분명 온몸에 신경을 집중할 거예요. 잘 확인해 주시고 옆에서 깨어날 수 있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세요. 자극을 줘야 살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엄마와 의사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었고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던 건 시댁에서 시모와 남편을 상대로 싸웠던 게 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남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들을 수는 있었지만 눈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볼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었고 몸 전체의 신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간 힘을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제 귀에 들어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안 좋았어요. 수진이는 저희 부모님께서 잘 돌봐주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깨어날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그러게 말이야. 의사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혀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신호를 줘야 우리도 희망이 생기는데 범인은 아직 못 잡은 거야?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네. 기적은 찾아오겠지? 당연하죠. 장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수진 엄마랑 단둘이 대화 좀 해도 될까요? 그래, 그러게나. 자리 좀 비켜줄 테니 둘이 시간 좀 가지도록 해. 나는 잠깐 병원 밖에서 숨 좀 돌리고 와야겠네. 여보, 당신이 병원에서 누워있게 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어. 그동안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그리고 범인도 찾을 수가 없었지. 당신을 이렇게 만든 범인을 경찰들도 못 찾고 있어. 어머니 댁이 너무 외진 곳이었고 CCTV도 없어서 범인을 잡는 건 쉽지 않았지. 지금까지도 찾고 있는 중이지만 경찰들은 포기한 것 같아. 그래도 당신 덕분에 보험료 지급은 꾸준하게 되고 있어서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전부 다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괜히 수진이를 장모님 댁에 두고 오라고 하셨겠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내가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 이게 내 계획이야. 어떻게 보면 생명보험금보다 이런 식으로 매달 들어오는 월급처럼 보험료 받는 것도 나쁘지 않네. 나는 당신이 깨어나지 못할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범인은 영영 찾지 못할 거야. 어느 누가 나라고 생각하겠어. 철저하게 계획한 범행은 누구도 밝혀내지 못해. 그러니 그냥 평생 누워만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편해? 나는 앉아서 매달 보험료 지급받고 당신은 아무런 걱정 없이
편하게 누워있잖아.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세상을 떠나면 되는 거야. 세상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안 그래? 엄마가 자리를 비우고 남편과 단둘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저에게 뱉은 말은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남편의 계획에서 나온 것들이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야만 했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남편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몇 번씩 찾아오는 남편은 계속해서 제 몸 상태에 대해 의사와 상담을 하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 대한 증오만 남아버렸기 때문에 서둘러 온몸에 신경이 집중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귀에 들리는 목소리들은 더욱더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고 손과 발의 신경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을 때 시모가 병원에 찾아왔는지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분명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그러니 사부인께서도 힘내시고 언제나 밝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걸요. 의사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이 찾아올 수 있다면서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제 딸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의사도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요. 그러고 보니 연락도 하지 않고 오셔서 마실 것도 준비하지 못했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었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안색이 안 좋아졌다고? 그럼 곤란한데. 여보세요? 아들, 이러다 수진애미 깨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불안해 죽겠다. 이제 보험금도 거의 다 타먹지 않았나? 지금 상태는 변함없이 똑같지. 조금의 미동조차 없다. 이제 그만 세상 떠나줬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숨이 끈질기게 붙어있는 거야? 수진이 뭐 먹이냐고? 걔 요즘에 말도 안 듣는데 무슨 밥을 줘? 먹다 남은 찌끄레기나 던져줘라. 지엠이 똑 닮아가지고 머리가 커질수록 성격이 더럽다니까. 제 딸 수진이를 시댁에서 돌보고 있는지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제가 없는 동안 수진이가 힘들게 살아오고 있다는 걸 시모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제 분노는 점점 더 극에 달했고 온몸의 신경을 최대한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지 시모에게 매번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계셨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범인들은 제 보험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상태만 확인하려고 오는 모습들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잠깐 동안 엄마와 시모는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셨고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하루빨리 일어나달라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손가락 끝마디 정도는 움직일 것 같았지만 말 한마디 못할 정도의 몸 상태로 엄마에게 신호를 주면 더 안 좋은 일이 다가올 것 같아 입을 열 수 있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며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 동안 눈을 조금씩 뜰 수 있게 되었고 입도 벌리게 되면서 아주 많이 느리지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쉬지 않고 몸의 근육들을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면서 노력한 결과 입의 근육을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해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온갖 미움을 받으면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수진이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몸을 회복시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제 딸을 데려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늦은 저녁 제 몸을 닦아주시던 엄마의 손을 꽉 잡았고 제가 깨어난 걸 확인한 엄마는 갑작스런 상황에 놀랐는지 뒤로 넘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며 저를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엄마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정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깨어난 거 맞는 거야? 아니면 일시적인 거니? 확실하게 깨어난 거 맞는 거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어났죠? 정신을 차린 건 몇 달 전부터였는데 그때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엄마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한테 내가 깨어났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분명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게 뻔해서 지금까지 참아왔어요. 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들어주세요. 저를 이렇게 만든 범인은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그 사람의 범행 동기를 전부 다 듣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서둘러 수진이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미움받고 지내고 있는지 어머님이 수진이를 엄청 싫어하는 말투로 그이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분들 동행해서 같이 시댁으로 갈 수 있게 휠체어로 옮겨주세요. 아빠한테도 빨리 연락하시고요. 시간 없어요. 엄마는 제가 입을 열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고 충격적인 진실들을 제가 밝히기 시작하자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빠도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엄마의 전화통화로 듣게 되셨고 그렇게 모두가 경찰과 동행해 시댁으로 쳐들어간 순간 대문이 열려있는 마당에서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저는 오열을 하며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순간 시모는 수진이에게 먹다 남은 소뼈를 던져주며 꼼꼼히 살을 발라 먹으라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고 자기 밥만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동안 배가 많이 고팠는지 먹다 남은 소뼈를 받아 먹으려는 순간 저희가 나타나게 된 거였고 아빠는 그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이성을 잃어버려 상을 뒤엎은 다음 남편을 향해 사정없이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언제부터 깨어났던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당장 나가주세요.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꾹 눌러 참아왔는지 알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일이 하기 싫었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고작 나를 식물인간 만들어 보험금 타먹는 거였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어머님, 그때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속였던 걸 3년이 지나고 나서야 들을 수 있었네요. 수진이를 저희 부모님한테 보내달라고 말했던 게 이런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범행을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부 다 들었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으니 지금까지 저희 가족에게 저질렀던 행동들 전부 벌 받으세요. 어머님은 정말 사람도 아니네요. 어떻게 손녀한테 소뼈를 던져주면서 남은 살점을 발라 먹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만들고 받은 돈이면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수진이한테라도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들은 정말 쓰레기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어. 애미야, 지금 갑자기 깨어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니? 네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쳤잖아. 내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다가 싸움이 났는데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한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뺑소니를 당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구급차에 실려 보냈던 거야. 우리 아니었으면 애미 너는 두 번 다시 세상빛을 볼 수 없었던 거라고. 그때의 안 좋았던 상황들이 너의 일방적인 상상으로 만들어진 환상 같은 거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네가 본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수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던지 우리가 힘들게 보살펴주고 있는데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잖아. 그래서 버릇 좀 고쳐주려고 훈육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라. 아직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걸 보니 이제 막 깨어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도 곤란하다고. 그래 여보. 일단 진정부터 하고 천천히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잖아. 의사가 그러는데 당신이 머리도 크게 다쳤다고 그랬었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은 당신이 만들어낸 조작된 거라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장인 장모님께서도 알고 계신 사실이야. 방금 수진이한테 소뼈 던져준 건 우리가 충분히 잘못했다는 거 인정할게. 그러니까 진정하고 일단 들어와서 대화부터 나누자. 이제 그만들 하시죠. 어차피 빠져나가려고 용서받자 환자분이 건네주신 녹음 파일에 남편분이랑 어머님께서 환자분과 단둘이 있을 때 말했던 진실들이 전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끝까지 거짓 말하셔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깨어났는지 당신들은 모르잖아. 그동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눌러오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었다고. 내 옆에 항상 올려져 있던 엄마의 핸드폰을 손에 쥐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너희들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기회를 엿봤고 내 귀에 온갖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는 걸 전부 다 녹음해서 저장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오라는 한마디가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획을 하고 있던 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나를 혼자 부를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온 가족이 고작 보험금 몇 푼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려 계획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모든 범행이 밝혀지고 경찰들이 연행하려고 다가가려 하자 시댁 식구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들을 뿌리치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시모와 시부가 도망칠 수 있게 경찰들을 가로막았고 시모는 뒷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도간에 든 쥐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앞만 보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뒷산으로 올라가는 시모와 시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더니 쫓아가기 시작했고 시부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잡혔는데 시모를 뒤쫓던 경찰들이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시모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뒤에는 낭떠러지였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온다면 떨어지겠다며 경찰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한 명의 경찰은 구조대의 도움을 요청했고 점점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쌓여있던 낙엽들이 미끄러웠는지 발을 헛디뎠고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충격적인 결말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비명소리가 짧은 순간 들리더니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고 그 광경을 전부 전해 들은 남편과 시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남편의 잘못된 판단과 계획들이 만들어낸 처참한 결과였어요. 결국 시모는 자의적으로 도주하다 세상을 떠났고 남편과 시부는 징역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사고를 유발한 남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시부는 징역 8년을 받게 되었네요. 저희 가족이 받았던 상처와 현실을 보면 너무 짧은 형이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줄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끝까지 몸을 회복하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일들이 펼쳐졌겠죠. 시모는 세상을 떠나고 남편과 시부에게는 알거지 인생 2막을 교도소에서 열어줬네요. 남편과는 이혼 처리와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전부 받게 되었지만 저보다 제일 걱정인 건 3년간 제가 없던 공백의 기간 동안 수진이가 겪었던 아픔이 너무 불쌍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수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남편의 말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아빠인데 아픔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겠죠. 더군다나 가끔 얼굴 볼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밝게 웃으며 행동했었다는 말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진이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하네요. 남편과 시부모보다 수진이는 성숙했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지금은 휠체어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오래 걷지는 못하지만 이렇게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은 분명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되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 남편과 시부모님도 저를 식물인간 만들고 보험금을 받았을 때 조금의 죄책감은 있었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며 살아왔던 것 같네요. 남편과 시부는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선택한 행동들에 대해 제발 뉘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에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시간이 저에겐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삶의 행복을 찾으시고 언제나 웃음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